자, 이번 시간은 이제 포토 공정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기술이 노광 설비라든가 이런 공정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포토 공정은 EUV가 등장을 하기 전까지는 바로 이전 기술에서 이제 더블 패턴, 멀티 패터닝, 이 멀티 패터닝 기술에서 공정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을 하느냐, 그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래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는데, 자, 그 걸어온 발자취도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포토 설비는 크게 보면 이제 이거 세대 구분이긴 한데요. 스태퍼하고 이제 스캐너, 이렇게 세대 변화를 이제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대를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죠? 반도체 공정의 세대? 네. 웨이퍼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웨이퍼의 크기. 네. 그래서 사실 스태퍼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이전이고, 이후로는 이제 스캐너가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지배를 해왔다,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기는 하겠는데요. 자, 스태퍼 시대열은 이제 주로 200mm 웨이퍼, 그리고 스캐너는 300mm 웨이퍼. 요 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200mm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옛날 얘기라고 이제 치부할 수는 없는 게, 이를테면은 뭐 DB 하이텍이라든가 파운드리 업체가 아직도 200mm 상황에서 요 공정을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기술이 아니고 지금도 이제 존재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스태퍼하고 이제 스캐너, 이렇게 이제 두 종류의 이제 포토 설비가 이제 메인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스태퍼는 200mm고 스캐너는 이제 300mm,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이제 왜 스태퍼라고 부르고 왜 스캐너라고 부르는지, 그 어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스태퍼는 한 샷이 이제 보통 빛을 한번 딱 쪼여주는 이 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한 샷을 할 때 마스크 전체를 이제 찍고 나서 옆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 샷 찍고 옆으로 이동해서 또 한 샷 찍고 옆으로 이동해서 한 샷 찍고, 그래서 이 옮겨가는 방식이 한 스텝 한 스텝 옮겨간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스태퍼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캐너는 이 한 샷을 찍을 때 빛이 한 번에 이렇게 쫙 들어와서 한 번에 찍는 게 아니고, 마스크가 있다고 하면 얇은 틈으로 이제 빛을 쪼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복사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복사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종이를 올려놓게 되면 빛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이제 가느다란 광선의 이제 틈의 형태로 이렇게 지나가는 요 방식인데, 이 스캐너의 노광 설비가 그런 방식으로 이 마스크를 이제 찍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한 장에 대해서 한 번에 쾅 찍는 게 아니고, 빛이 이렇게 스캔하면서 지나가듯이 이제 찍기 때문에 요걸 이제 스캐너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미세한 이제 패턴이 가능하고, 그래서 스태퍼는 일본의 업체들이 이제 주요 메이커이고, 스캐너는 네덜란드 ASML이 이제 주 메이커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 왼쪽이 스태퍼입니다. 이거 200mm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른쪽이 300mm.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의 빛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넓게 퍼져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마스크 하나에 딱 찍고, 요거를 렌즈가 축소를 시켜서 요거를 이제 웨이퍼에 그대로 찍는 요런 이제 원리라고 보면, 스캐너는 일단은 빛을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요 틈을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빛이 모아준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더 강한 빛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한 빛으로 이제 빛을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한 번에 다 찍을 수가 없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빛이 통과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빛이 이제 이만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스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겠죠.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빛이 여기를 닫고 여기 닫고 여기 닫고 여기 닫고 여기 닫고 하면서, 그리고 마스크는 이제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마스크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스캔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웨이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웨이퍼도 이제 반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끝에 단계인데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이쪽 부분이 웨이퍼의 이쪽 부분에, 그래서 마스크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웨이퍼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마스크는 한 이제 중간쯤 오게 될 거고요. 웨이퍼도 이제 중간쯤. 그래서 여기 부분 찍었으니까 그다음 이 부분을 찍게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제 거의 끝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다 찍고 이제 이 부분 남은 거죠. 그리고 웨이퍼도 여기 이제 다 찍고 여기 부분 남은 걸로. 그래서 이제 반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상은 이런 식으로 웨이퍼에 패턴이 새겨진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틈을 만들어 주는 거는 그만큼 해상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높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만 갖고도 이제 공정 기술을 달성을 하는데 이제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ASML이 ARF 요 광원으로 해서 만들었던 설비에 마지막 아이디어를 추가를 한 게 소위 이제 이머전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머전은 이제 액체에 담그다, 한국말로는 이제 뭐 액침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렌즈가 이렇게 있고 마스크에 따라서 이제 빛이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빛이 통과를 했는데 렌즈를 통해서 한번 꺾는단 말이에요. 꺾는데 이 중간에 생략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다시 이렇게요. 사실은 이제 뭐 이 렌즈를 통해서 일단 빛이 좀 모아졌다가 이 마스크를 통해서 다시 빛이 통과하고 이제 통과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됐을 텐데, 사실 중간에 이제 렌즈가 있어가지고 이 빛을 한 번 더 여기서 퍼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퍼지면서 이게 렌즈를 통해서 이제 한 번 꺾이게 했습니다만은 요거를 한 번 더 꺾어주는 거예요. 렌즈에서 한 번 꺾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한 번 더 꺾는 거죠. 이 더 꺾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물이 차 있습니다. 물. 자, 일반적으로 빛이 들어와서 물을 만나잖아요. 물을 만나게 되면 한 번 더 빛이 꺾입니다. 이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마지막에 물이 렌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굴절률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보면은 일반 공기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쭉 통과를 하는데 물을 만나게 되면 한번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질마다 굴절률이 다 다른 특성 때문에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공기가 1인 반면에 1.44. 그래서 원래 ALF가 이제 193나노 파장인데 이거를 1.44배만큼 더 줄여가지고 134나노의 파장의 빛을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다만 요거를 이제 또 설비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가 다 물로 채워져 있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물을 공급을 하고 여기서 이제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물을 순환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웨이퍼를 이제 뜨는 거거든요. 웨이퍼도 이제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웨이퍼가 한마디로 이제 물이 여기에 이제 물 채우고 물 채우고 물 채우고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의 막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면서 이제 오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생산성이 저하된다든가 그리고 리졸루션이 향상이 되면 트레이드 오프로 반드시 초점 심도는 또 거론이 되기 때문에 초점 심도가 이제 단축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EUV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걸 통해서 빛의 파장을 또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최종으로 나온 거는 결국 이제 EUV라는 이제 설비예요. 아시는 것처럼 13.5나노의 이제 파장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 주석 이 방울을 이제 떨어뜨릴 때 거기에 이제 CO2 광원으로 하는 또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여기서 생긴 이제 플라즈마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EUV의 광원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파장이 이제 너무 짧다 보니까 당연히 렌즈는 물론이고요. 공기에도 이 에너지가 이제 흡수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빨주노초 파남보 이 빛이 자외선의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이제 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빛이 직진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것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충돌 내지 간섭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작으면 이거를 이제 피해 가거나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바깥의 영역이 사실은 이제 뭐 라디오 주파수 이런 것들인데 라디오 주파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진을 한다고 하지만 뭐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넘고 이렇게 가는 특성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 빛 광선도 일종의 이제 전자기파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진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공기하고도 이렇게 충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직진을 하면 빛이 이제 소실이 돼 버려요. 에너지를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충돌하면서 흡수가 돼 버렸기 때문에. 하물며 공기도 이렇게 가는데 렌즈는 더더군다나 심하겠죠. 렌즈는 그냥 한번 통과할 때 거의 이제 빛이 에너지를 잃고 이제 소실을 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렌즈를 못 쓴다. 그래서 렌즈면 이제 흡수가 되는데 그나마 반사경을 쓰게 되면 이렇게 반사되는 힘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는 그나마 좀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충돌하는 그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반사하는 그 에너지도 손실이 그만큼 이제 적기 때문에 반사를 하면서 빛을 이동을 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 ARF의 렌즈 대신에 반사 거울을 이용을 한다. 이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에도 이 빛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전의 포토 설비는 내부를 진공으로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EUV에서는 이 내부가 진공이다. 왜? 공기가 있으면은 공기 분자하고도 이 광선이 EUV 광선이 충돌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레티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하는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도 원래 일반적인 마스크는 유리판 위에 크롬으로 이렇게 해서 패턴을 만들어서 빛이 통과하는 그 원리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EUV는 요 빛 통과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것 자체도 반사식으로 그래서 여기 반사 각도가 이렇게 이제 다른 거에 따라 가지고 이건 이제 보통 위상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상차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마스크의 이 패턴에 따라서 상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반사를 시켜서 결국 웨이퍼 표면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EUV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이 마스크에도 이제 큰 문제점이 있어요. 원래 기존의 마스크는 유리판 위에 크롬으로 이렇게 패턴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위에도 유리판으로 해서 이 마스크를 이제 보호하는 이런 것부터 이제 페리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리클 형태로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마스크의 가격도 수천만 원에 해당이 돼요. 상당히 이제 고가인데 이거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초점 심도라든가 초점 거리 이런 관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불순물이 이 페리클에 앉는 거하고 이 마스크에 앉는 거하고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페리클 위에 앉으면 빛이 회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절을 해가지고 요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자체에 이렇게 파티클이라든가 불순물이 앉게 되면 이거는 그냥 직격탄을 맞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보통 마스크 위에는 이렇게 유리판을 이제 씌우는데, 안경을 써보신 분들은 그런 현상 잘 하실 거예요. 안경을 잘 닦지를 않아도, 그죠? 안경에, 저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안경에 먼지가 많아도 실제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그 렌즈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안경을 벗어가지고 이제 좀 멀찍이 놓고 보게 되면 초점거리가 맞아서, 아, 내 안경의 렌즈에 이렇게 먼지가 많았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원리하고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EUV는 이런 페리클을 씌울 수가 없어요. 유리판을. 왜? 유리판을 통과를 하면서 이미 빛의 에너지가 이제 감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EUV는 이런 페리클 없이 바로 이제 노광 공정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티끌이라든가 조그만한 먼지가 있어도 바로 이게 위상차 여기에 이제 패턴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불량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실제로 이 EUV 마스크도 수명이 단축이 되고, 왜냐하면 강력한 에너지를 이제 계속 받다 보니까. 그래서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도 지금 EUV 공정의 어려움 중에 이제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가 진공이라서, 진공의 형태라서 이런 파티클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위험성도 내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 웨이퍼 위에 이제 PR 같은 것도 기존의 PR이라든가 이런 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PR 밑에 있는 하부 막질도 기존의 막질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EUV 광원을 썼을 때 이 하부 막질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EUV 공정을 도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포토 공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엣지 공정이라든가 다른 연결된 공정에도 다 영향을 미치면서 이 영향도 평가를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함께 안고 있다. 그래서 EUV 설비만 도입을 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연관돼서 관련된 설비라든가 공정도 함께 평가를 하는 게 이 EUV 공정을 도입하는 것에서 어려운 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